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미래와 사람들의 이상민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와 사람들의 이상민 대표입니다. 추운 날씨,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9년은 이제 기해년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인들만의 부동산에 철저한 투자관을 가지시고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지금 이제 아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죠. 네.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 굉장히 지금 투자 시장이 좀 소강 상태, 심하게 얘기하면 냉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부동산 투자 이것만 준비하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어들을 보면은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실전 투자에서의 접목을 시킴으로써 성공적인 투자가 되냐 안 되냐 그것으로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 가치,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지? 여러분들이 매매든 전세든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럼으로써 땅을 깔고 집가 상승을 기반으로 한 수익을 저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내재 가치를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가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쌀을 재배해서 시장 나와서 그걸 판매함으로써 돈으로 화폐를 교환을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교환, 즉 교환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사항들입니다.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아랫부분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 세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성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부증성 안 늘어납니다. 영속성 안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부동산에서 소위 말하는 입지, 로케이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동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외부 효과, 즉 개발 호재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의 개발 호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고 없고 심리적인 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부동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개발 호재를 더불어 용도 지역, 즉 종상향이라고 2종에서 3종으로 바뀐다던가 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지가 상승의 기준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러한 것을 잘 분석을 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손실 절대로 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송도와 같이 매립지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늘어나지 않다라는 것은 희소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희소성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곳일수록 더 가치가 빛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과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라던가 입지 좋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할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게 희소성에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과 소득 이익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의 경우는 토지 가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연평균
토지 상승률이 약 한 2.5%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지가 좋은 곳은 연간 상승률이 약 5% 되는데 이것을 5억 원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본다고 해서 30년 동안 그 2.5%를 상승했을 때의 예를 계산을 해보면은 5억짜리가 2.5%씩 30년에 올라갔을 때는 약 10억 2,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 입지가 좋은 약 5% 상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5억짜리가 30년 후에 약 10억 5,8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평균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수도권이라든가 개발 호재가 예정 안 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되는 지역들은 토지 같은 경우 5배, 10배씩 단기간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지가 상승으로 바탕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명제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장 가치, 즉 성장하는 곳이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이 좋아지고 불편했던 것이 편해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집에서 10분, 15분 걸어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집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불편했던 거에서 좋아지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쇼핑몰 갈 때도 굉장히 멀리 자가용 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걸어 나갈 수 있게 뭐 요새는 뭐 슬리퍼 상권이라고도 하죠. 걸어 나갈 수 있는 상권에 굉장히 큰 그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토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쇼핑몰, 역세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6가지를 뽑아놨는데 2가지가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2가지는 그 내적인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고 나머지 짙은 파랑으로 되어 있는 이 4가지 부분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민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투자 시 결정을 해야 할 참고할 사항입니다. 참고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 건지 근데 많으신 분들은 실거주를 하면서 많은 차익을 보시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유가 되시거나 여유가 안 되시거나 투자를 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2가지의 정확한 기준으로 삼고서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보다 외적인 좀 경기 불황이라든가 국내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어서 그때 고비를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중에서 일단은 2번째로 투자금. 투자금은 어떠신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억, 2억, 5억, 10억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인들인 경우는 일단 투자금은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많이 수익 내는 것을 이제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금은 가능하면 적게 시작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지역 분석은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따 다음 장표에서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플러스 풍선 효과 플러스 개발 호재. 지금 수도권, 서울 조정지역, 서울 포함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근처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일단 이 불확실성이 지금 많은 이 시점에 그나마 투자할 때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조정지역을 벗어난 지역, 즉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 투자 자금이라든가 그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수도권 중에서도 요새는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 호재도 예정된 개발 호재도 좋지만은 확정된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인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타이밍.
정책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분위기가 꺾이면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냉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소위 뭐 불나방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은 확 그냥 한 번에 분위기가 역전돼 가지고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투자 그 중에 풍선 효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보면은 시장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그 조정 지역까지요. 그래서 투자 자금들이 비규제 지역, 즉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되는 지역이 수도권 비조정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면 관심 이동과 투자가 서울에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 비조정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만으로 수도권을 다 훑어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바탕이 되고 역세권이 되고 지하철이 없던 것이 연결이 되고 지하철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요 공급을 말씀드릴 텐데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사실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수요, 실수요 어느 게 더 많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 고민이 되실 텐데 정답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수요가 바탕이 돼야지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초기에는 투자 수요가 먼저 들어와서 소위 선점 투자라고 하죠. 그 개발 호재를 미리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셔서 선점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실거주 하실 때까지 그 직전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급을 말씀드리면은 공급 요새 기사들 많이 보면은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 주에도 제3 신도시 이것도 이제 발표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왜 중요하냐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공급이 적으면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를 사시던 분들도 매매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돈을 좀 보태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그런 매수 심리가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런 주택 공급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택 멸실수도 중요합니다. 주택 멸실수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주택 멸실수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되는 주택들이 약 100만 호 정도 이제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는데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멸실이 뭐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지고서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없어지면은 그분들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없는 겁니다. A라는 공간에 100명만 살 수가 있는데 100명 중에서 30가구에 해당되는 게 멸실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기 이 지역에서 A 지역은 70명만 살 수가 있는데 30명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B 지역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C 지역으로 옆으로 가든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면서 이주 수요라는 새로운 단어도 생기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아니면 구별로도 이렇게 부동산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택 공급량. 지금 길 가다 보면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왜 아파트들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공급량.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급량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이제 입주 대기까지 약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을 어떻게 알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급량을 체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을 내가 사전에 스터디를 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서 웬만큼 손실 보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는 주택 인허가 같은 것을 참조해가지고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각종 자료 사이트들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약 2년 텀으로 내가 지금서부터 2년 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2년 후에 알고 싶으면 지금부터의 그 인허가를 보시면 되고요. 내가 내년 1년 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과거 1년 시점의 분양 시점이라든가 인허가들을 참조하신다고 하면 2년, 3년 후에 그 공급량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 주택 멸실과 이제 공급 잠재력 이제 표를 제가 이제 참조해 온 건데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지금 2017에서 2018이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면은 공급 세대수 대비 멸실 세대수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번에 상승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공급수 대비 멸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했다는 이유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공급이 많이 늘어날 시점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는 거는 2022에서 2023년 정도 되면은 지금 멸실 세대수 대비 공급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2019년 22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멸실 세대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약 그 우상향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타이밍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 타이밍은 이런 분위기상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막 눌릴 때 부동산 투자를 막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 매매나 전세가 소강 상태일 때 예를 들어 겨울에 전세가 지금 많이 빠지는 상태인데 나는 겨울에 갭 투자를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지금 매매가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투자금을 적게 접근하시는 것이 일단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브라더 법칙이라고 아마 갭매우기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 분석이랑 좀 내용이 좀 통하는데 이런 지역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을 A 지역, B 지역, C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큰형, 작은 형, 막내로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막내다 그러면은 막내는 큰 형이나 작은 형을 따라가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성남 지역을 지금 예시를 든 겁니다. 요 위에 1번이 지금 그 송파 쪽에 있고 2번이 지금 위례, 3번이 성남이라 그러면은 그 성남 같은 경우는 위례를 좀 가격을 많이 따라가고 위례 같은 경우는 송파를 많이 가격을 따라가게 됩니다.